전 상담사고 제 환자가 다음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저는 거의 약 1년 동안 알렉스를 치료해왔었지만 그 옅은 위협은 추수감사절쯤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스는 엠마라는 여자아이에게 사랑에 빠졌지만 그 아이인 알렉스와는 같은 감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학창시절의 시련이었죠. 문제는 알렉스가 물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렉스는 계속 사귀자고 얘기했고 그 아이는 계속 거절한 모양입니다. 알렉스는 매주 그 여자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 애가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여지만 남기고 좋아하는 척만 한다고, 그 여자의 친구들이 알렉스를 놀렸다 같은 말들을 말이죠. 전 정중하게 그 아이에게 거리를 조금 두는 편이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지만 알렉스는 폭발하며 여자들은 다 예쁘고 천박하다고 장황스러운 얘기를 흐트려 놓았습니다. 알렉스가 화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이곳으로 처음 보낸 것도 이러한 연유였습니다. 알렉스는 갑자기 감정을 분출하는 증상과 반사회적 행동에 이력이 있었고 이로 하여금 다른 학생들이 그를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렉스에게 두려움을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자제력을 잃은 것처럼 알렉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기양양함이었죠. 그 다음 주 알렉스가 돌아왔을 땐 그는 한결 차분해 보였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불안감을 심을 뿐이었습니다. 전 자연스럽게 이번 주엔 네가 훨씬 행복해 보인다고 말을 꺼냈고 그 아이는 다 해결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알렉스에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봤지만 그 아이의 대답은 옅은 미소뿐이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건 직감적으로 느끼지만 애써 믿고 싶어지지 않는 그 기분을 아시나요? 그 기분이 절 밤새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 전 알렉스는 그저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안해하는 10대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가족을 내팽겨치고 떠난 것에 대해 많은 분노를 품고 있긴 했지만 사람은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고요. 하지만 현재 우리는 완전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번 수요일 상담 시간엔 전 자랑스럽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을 말이죠. 전 학교 접수원에게 저희 상담 시간을 잠깐 중단시키고 전화통화를 위해 알렉스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렉스가 자리를 비우자 전 그 아이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책에 바인더에 전부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봤지만 낙서나 노트 말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전 좀 더 가방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고
그리고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건 오래된 공학용 계산기였습니다. 전 계산기의 뚜껑을 열고 고등학교 때의 대수학 시간을 기억해내려고 했었습니다. 프로그램 버튼. 우리가 시간 때울 때 쓰던 거였지. 처음으로 나온 프로그램은 에마였습니다. 전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1. 누가 2. 어디서 3. 언제 전 1을 눌렀습니다. 엠마, 크리스틴, 사라, 크리스. 그 뒤로 아무나 최대한 많이. 탑 10에 들기 위해선 20 플러스 필요. 2. 거의 화학실. 아마도 도서관. 걔가 다른 여자애들이랑 자유시간일 때. 3. 12월 17일. 뉴타운 총기 사건 때처럼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에 모두의 연말을 망쳐놓기. 손에 땀이 잔뜩 났습니다. 전 사진을 찍기 위해 핸드폰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알렉스는 앞으로 달려들어와 계산기를 집어갔습니다. 알렉스, 우리 얘기 좀... 제 물건 마음대로 살펴보지 마요. 알렉스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가방을 싸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젠장,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젠장. 전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와 여러 가지를 물었고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계산기 사진을 찍었냐고 물어봤지만 아니요, 5초만 더 있었으면 모든 차이를 만들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전 학교에도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경찰과 함께 조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경찰은 저에게 조사를 끝마쳤고 우려될 점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그랬겠죠. 알렉스는 내가 신고할 거란 걸 알고 모든 걸 숨겼을 테니까요. 젠장. 내일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12월 17일 전에 마지막 상담이 말이죠. 알렉스는 여전히 상담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9.11 테러가 일어난다고 하루 전에 얘기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뉴타운 때는요? 아님 베가스라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리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멈출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알렉스의 어머님께 연락을 해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시도해봤지만 어머니께선 그만두지 않으면 접근 금지 명령을 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제가 일을 형편없이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알렉스를 넘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무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 다른 환자들에 대해 들을 때까진 잠시 기다려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분은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게 어떠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전 참견쟁이에다가 그리고 누구보다 알렉스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해요.
다른 누군가가 72시간 안에 알렉스를 알아가는 것보단 말이죠. 강제로 하는 어떤 것이든 알렉스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일 겁니다. 다른 분들은 저보고 알렉스를 죽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랑스러운 순간은 아니네요. 어떤 분들은 오늘 그냥 집에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위험 신호와 어떻게 하면 이 비극적인 일을 막을 수 있었을지에 대해 회상하는 뉴스 속 상담사나 이웃 혹은 친구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말이죠. 학교의 도움으로 2명의 전담 무장 경찰관을 고용했고 그 둘은 제가 알렉스와 상담하는 동안 제 오피스 밖에서 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솔직히 전 매우 침착해진 상태였습니다. 경관분들은 이미 알렉스를 검사하고 가방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렉스와 함께 있던 건 알렉스가 밖에 있지 않다는 얘기기도 하죠. 알렉스?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구나. 알렉스는 고개를 푹 숙이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넌 상담을 취소하지 않았어. 너희 어머니도 네가 이곳에 오지도 않기를 바랐는데 넌 여전히 이곳에 왔잖니. 그건 네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겠다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해도 될까? 알렉스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을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난 저번 주에 대해선 아무것도 안 말할 거예요.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여기 카메라 설치했을 거잖아요. 매스꺼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렉스는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그럼 뭔가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어떠니? 어떤 거요? 전 입술을 꽉 깨물고 그것에 대해 말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 마침내 알렉스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커진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요? 그분은 오래전에 떠났단다. 알렉스, 하지만 여전히 아픔이 네 안에 있는 것 같구나. 전 아픔 같은 거 없어요. 알렉스는 말을 뱉었습니다. 그 개 같은 자식이 사라져서 속이 시원하다고요. 엠마는 어떠니, 그럼? 전 다시 물었습니다. 엠마가 널 거절했을 때 너한테 많은 상처를 주었잖니. 난 한 달 내내 그 모습을 봤단다. 넌 아파하고 있어, 알렉스. 난 아픔 같은 거 없어요.
알렉스는 위자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앤 그냥 멍청한 거라고요. 그 애가 뭔 생각하든 전 하나도 신경 안 쓴다고요. 화는 아픔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란다. 특히 반복되는 고통에 대해선 말이다. 그 아픔 모시기에 대해서 입 좀 닥치시라고요. 알렉스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그 엠마랑 아빠보단 100만 배는 낫다고. 그리고 너보다도. 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허전함은 어떠니? 타분함은? 외로움은? 뭐? 무슨 말을 하는 건데? 알렉스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 아이는 오히려 우리에 갇힌 야수처럼 보였습니다. 매일같이 넌 허전함을 느끼잖니. 세상과 주변 사람들과 단절돼서 마치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겠니? 전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렉스의 얼굴은 분홍빛으로 돌아왔고 마침내 목소리도 약간 잠잠해졌습니다. 할 수 없어요. 아니야, 우린 할 수 있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은 상처들로 고통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단다. 뻔한 동정은 집어치워요. 전 다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짜 내가 왜 그랬지? 상담사는 동요하는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만일 모든 세상이 무의미하고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니? 걔네들은 당해도 싸요. 알렉스는 말했습니다. 걔네들은 절 괴롭혔다고요. 절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단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버림받거나 거절당했을 때 우린 점점 그런 것에 대해 더 의식하게 된단다. 하지만 너랑 사귀지 않고 싶어 한다고 엠마가 너를 따돌리는 건 아니란다. 네가 그 애와 그 아이 친구들을 다치게 해서 넌 뭘 얻을 수 있겠니? 알렉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애들에게 하루 동안 신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힘과 명성을 얻는 방법이 아니란다. 내 말은 그 파크랜드 총기 난사 이후에 아무도 그 범죄자의 이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우린 무감각해져가고 있다고. 알렉스는 표정을 찡그리고는 입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전 알렉스가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어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그냥 네가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란다. 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린 이 공허함을 완전함으로 바꿀 수 있단다. 단절해서 연결로 말이야. 믿져야 본전이지 않겠니?
알렉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영겁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렉스는 멈춰섰고 전 알렉스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제 마음은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1년분의 치료 계획을 5분짜리 상담에 전부 꾸겨 담았지만 적어도 뭔가 진전이 보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알렉스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치만 알렉스, 네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전력을 다해서 도와줄게. 전 알렉스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황급히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짧은 상담 시간으로는 네가 평생 받아온 상처를 낫게 하기엔 충분하지 않단다. 지금은 희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오늘 밤, 아님 내일, 혹은 다음 주가 되면 바뀔 수도 있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전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널 한동안 24시간 감시에 넣어놔야 될 것 같구나. 저는 말했습니다. 자의로 입원하는 데에서 동의해 줄 수 있겠니? 나도 학교에서 시간을 빼서 너랑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록 할게. 너의 기분이 다시 나아질 수 있도록 말이야. 알렉스는 땅을 응시하더니 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야, 달라질 거야. 우린... 아니에요. 제 말은 가둬야 할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표정을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경비들이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데 총을 가지고 들어갈 생각은 당연히 안 했죠. 알렉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린 계산기를 들키고 나서 계획을 바꿨어요. 뭐라고? 전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알렉스, 우리가 누군데? 계획이라니. 전 선생님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경비원들을 건물 이쪽에 모아놓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시선을 돌린다니? 전 요동치는 심장을 붙잡고 되물었습니다. 뭘로부터? 걔가 도서실에 도착하기 전까지요. 알렉스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전 즉시 뛰쳐나가 화재 경보기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사이렌은 그 순간 이미 지저귀고 있었습니다.